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했는데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송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사실상의 전쟁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상무기 지원을 하는 것 자체도 공식적으로는 부정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근데 기왕에 지금 뭐 지난 10월인가 푸틴 대통령이 우리의 무기 지원, 우회 지원, 뭐 러시아라고 어떤 정보가 없겠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이미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한다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파탄 날 것이다라고 공개 경고를 했죠. 예. 그 점에 대해서 당시 우리 정부는 뭐 그럴 계획도 없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무기 지원 포탄부터 현실화 이미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10만 발은 이미 미국으로 갔고 나머지 33만 발은 뭐 폴란드를 통해서 지금 우회 우회 지원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정부의 입장은 뭐 부정도 긍정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스탠스인 것 같고요.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결국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러시아의 반응이 그런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전쟁 개입이다. 그리고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북의 최신 무기를 지원한다면 당신들은 뭐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전쟁의 경랑 속으로 몰고 가는 건데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일 뿐더러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아무런 그 내부적인 어떤 협의 절차나 이런 것 없이 외신을 통해서 불속 하는 것도 뭐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우회 지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될 무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우회 지원하고 막 33만 발 막 지원하고 이러면 뭐 우리는 사실상의 무장 해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탄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일련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뭐 무기 수출에서 일부 무기겠지만 무기 수출에서 강국인 이유는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 무기에 대한 기술 수준은 높지만 이것을 제조업 기반이 덜 돼 있는 나라들은 빨리빨리 수요에 맞게 못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의 무기를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포탄이나 실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이미 10만 발을 요구했고 33만 발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재고 자체도 거의 아마 바닥날 지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곳간을 비우고 지금 남의 곳간을 채워주고 있는 거죠. 자, 허연님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무기 지원을 받고 싶겠죠. 저희가 사실 작년에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당대표로서 저희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그렇죠. 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도 확실한 기조는 있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던가 재정적 지원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였고 방문하면서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인도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으로 당대표 권한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때도 그래서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외교 쪽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게 무기 지원에 대한 얘기는 절대 발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2003년도에 전원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라크 파병 관련된 전원위를 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외교라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인들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그 지원이라는 것은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다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이제 1년을 보낸 것 같은데
그때 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 뭐 여당의 의원들을 만났을 때도 무기 지원 얘기가 꼭 나오죠. 그때 저희는 함구했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NCND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네. 부분인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좀 그 의문스럽습니다만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우선은 뭐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의도,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뭐 돌고 도는 이야기 보면은 뭐 한미 지금 방문하시는 부분, 정상회담 정상회담 때문인 것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 더 자세한 얘기는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하지만 네. 여튼 인도 지원과 재정 지원을 넘어서는 것들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뭐 우리 국익을 위해서 뭐 어떠한 부분에 또 다른 그 의미나 숨겨져 있는 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글쎄요, 러시아하고 이렇게 척을 지면서까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상응하는 급부, 한미 정상회담에서 뭘 얻어와야 될까요, 우리가요? 아까 헌 의원님께서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던 2003년도 네네. 상황 예. 말씀하셨고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당시 여당의 반발이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오히려 네. 그랬던 건 그만큼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운영하면서 이라크 파병에 대한 미국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있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참 복잡한 문제였고 네. 곤혹스러운 문제였고 또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였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국회에서 치열한 뭐 그때 국회의원들 일부 의원들은 단식까지 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트는 게 이게 협상 전술로 만든 거냐? 사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한미일 삼각동맹을 가장 원하는 것은 일본과 미국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이해관계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말은 북한이지만 대중국 전선까지 그렇게 치기를 바라는 네.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청 파문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뭐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고 네. 더 멀리 가면 베트남 파병도 마찬가지고 뭔가 우방국들이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다면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활용을 기어이 뭔가 외교를 한다면 뭔가 지렛대로 활용을 하면서 IRA랄지 뭐 전기차 문제, 반도체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물밑에서 뭔가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전에 미리 까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협상 전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협상 전술로도 매우 부적절한 거죠. 예. 이런 그런 걸 말이 가지고. 돌고 있다라는 네, 거고. 부적절한 건데. 예. 예. 그리고 또 뭐 무기 지원이라는 거나 여러 가지가 사실 사실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서 나가서 우회 지원 부분은 예, 사실화된 건 아니고. 앞서 예.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다만 그러니까 그 위험한 저는 발언을 대통령이 저희가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저는 대통령이 생각하고요. 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인터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서 지금 모든 언론에서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여하튼 이게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걸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모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뭐 러시아나 중국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 대략 뭐 우크라이나를 그냥 모르는 척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전 세계 저희 뭐 OECD 연합 국회의원들 다 만났을 때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인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전쟁을 일어난 피해자국이잖아요. 지금 네. 대량 학살을 하든 사람들을 많이 죽여놓고 저도 현장에서 보고 너무 놀랐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고 저희가 눈 감을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6.25 때 많은 도움을 줬던 그 나라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윤 대통령 4.19 기념사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들어보시죠. 민주주의는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송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의 말인가요, 저게? 저게 대통령은 고사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공직자의 말도 아니고요. 이게 저는 뭐라고 말이 안 나오는데 예. 그 단어들 하나하나도 그렇고 예,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매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맥락도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스스로 그 4.19 기념사를 하면서 4.19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본인에 대한 격을 그렇게 스스로 떨어뜨리고 뭐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렇게 원고를 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연설비서관이요. 뭐 예. 그대로 읽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대로 연설비서관이 쓴 읽고 있는 원고를 건지. 막판에 대통령이 임의로 고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한테 이렇게 미리 배포하는데 그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 예, 그런 얘기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현장에서 이 얘기를 듣던 이재명 대표 표정이 굳어졌다. 뭐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뭐 사기꾼이나 이 매수 이 단어가 야당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걸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대통령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또 그러기 때문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를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그런다면 이렇게 상대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럼 결국은 민주주의의 적이란 소리잖아요. 상대가. 도대체 이 적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무슨 노조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뭐 어쩌는 건지 그분이 생각하는 적이 도대체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적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런 거친 언어가 국민들한테 어떤 공감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설사 뭐 본인들을 보수의 진영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일방적으로 본인이 말씀 잘 하셨네요. 일방적인 가짜뉴스에 휘말려 있는 정도의 사람들을 빼놓고는 저 정도의 언사에 동의할 수 있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저는 싶습니다. 의원님. 지금 뭐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예. 글쎄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야당을 지칭한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들진 않았지만 단어가 세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제 여러 번 그런 단어들이 나와서 좀 당황하기는 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근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그 의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네네. 아마도 여당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누군가에게 오해를 일으킬 만한 단어를 하게 돼서 우리가 다 안고 가고 협치하고 화합해야 되는 그런 특히 어제는 정말로 피로써 이뤄낸 자유, 민주주의를 이제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때 그 마음 때문에 더 이렇게 강렬한 단어를 썼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는 했습니다만 네네. 거기에서 뭐 말씀하시는 단어로는 좀 셌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좀 힘드신 것 네, 같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